경북대학교에서 성형외과를 수련을 했고 성형외과 전문의를 땄고 그래서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 제 이름으로 된 성형외과를 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발 쪽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전적 측면으로 보더라면 다른 수술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 모발 이식을 전문으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일반 성형외과 하는 분들이 돈을 좀 잘 버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모발 이식 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저는 이게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화려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보다는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발 이식 쪽으로 많이 좀 넘어온 것 같아요. 모발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선생님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예. 전체 성형외과 의사들 중에 진짜 뭐 1% 될까? 지금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2,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발 이식 하는 원장들 한 20명 안 될 거예요.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지? 그럼요. 탈모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이 하여간 뭐 새로 자라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져서 생기는 현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이라든가 그리고 두피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두피 케어, 두피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간과하기 쉬운 생활 습관에 대한 것도 반드시 컨설트가 돼야 돼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다, 아직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기준점이라가 뭐 그게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환자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모발 이식을 못하는 조건은 없어요. 모발 이식을 못하는 조건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몸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못 견디는 사람은 하면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뒷머리가 없는 사람은 안 되죠. 그것만 제외하면 다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약을 써서 다른 치료를 해서 굉장히 호전될 폭이 큰 경우에는 수술을 당장에 권하진 않아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머리카락이 있는데 굉장히 가늘어진 경우 그리고 아주 최근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진 그런 분들은 조금 미루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정수리 쪽에 머리카락이 그냥 가늘어지면서 밀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굉장히 가늘어진 모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을 먹거나 메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두피 관리를 하거나 이런 치료로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은 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하는 게 있잖아요. 약도 네네네. 이런 것들은 모발 이식 후 얼마 정도 지나면 시작하면 될까요? 저희들은 약을 먹는 거는 2주가 지나면 바로 시작해요. 사실은 계속 해도 되는데 수술하고 나면 항생제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들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이 종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결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바로 시작하라고 그러고요. 두피 관리는 처음에 한 6개월까지는 그냥 두피 스케일링 하는 정도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뭐 어떤 메조세라피라든가 아니면 뭐 PRP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가급적 조금 미루라고 그러죠. 원장님 가족이에요. 남성분이에요. 네. 모발 이식을 해야 돼요. 네. 어떤 이식을 권하시겠습니까? 절개를 해야죠. 예. 이유는 모발의 생존율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삭발까지 해가면서 여기저기에 흉터를 분산시킨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한 줄이 낫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대비를 해야 되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개식의 생착률과 비절개의 생착률 어느 정도씩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 병원에서는 한 90%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8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발 이식 후에 그런 헬멧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헤어셀 같은 거 하면 그냥 수술하고 나서 붓기 다 빠지고 뒷머리만 안정되면 한 달째부터 스케일링 하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히려 약간 동반 탈락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헤어셀 같은 치료들을 같이 많이 해주죠. 헤어셀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자기장 치료 그거는 모낭을 이제 새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만들어져 있는 모낭도 자극해 주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모낭에도 좋은 조건을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지간하면 많이 써요 그냥. 그 간격을 조금씩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도 효과는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는 완전 반대의 의견인데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어서 흡수되면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은 돼야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역치 레벨이라고 하죠. 그 역치 레벨 이하로 떨어졌다가 하면 효과가 없다가 또 올려서 효과가 있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약에 대해서 부담이 가고 하면 6개월간 끊어라. 그 다음에 다시 또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그런 방법은 뭐 예전에 양리학을 배우고 할 때 그런 방법은 절대 안 된다고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컨설트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지? 자, 지금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정도만 잘 버티면 돼. 그러면 수술 필요 없죠. 그런데 자, 수술을 먼저 하고 관리할 것이냐, 관리를 쭉 해나가면서 수술을 생각할 것이냐, 수술 먼저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 확 좋아질 건지 아니면 좋게 만들어 두고 이걸 그냥 쭉 끌고 갈 건지. 심어놨는 머리카락이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게 있다고 만약에 치면요, 이거 고민해야 되죠. 내 딸이 지금 26쯤 되니까 36까지는 시집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효기간이 없다면 빨리 먼저 하고 그걸 쭉 끌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하는 분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모발 이식은요, 4,000개를 심는다, 5,000개를 심는다, 뭐 어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들 그거 어떻게 집에 가서 다 카운팅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은 결과를 보고 내가 만족스럽구나 안 만족스럽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정책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 병원에서 가려고 추구하는 정책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발 이식은 팀워크예요. 팀워크. 원장의 역할은요, 반 조금 넘을걸요? 그러면 그 나머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믿을 수 있는 그런 병원, 그 병원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